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각각 경선을 통과하며 양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다양한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영도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서구 쪽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의회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사에 이어 첫 추경 예산안 논의에서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추경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열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이 올해부터 4년 동안 지스타 개최 도시로 확정됐는데요. 사실상 지스타 영구 개최지에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예비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공항 조기 착공과 월드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을 발전시키는 꿈을 실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영춘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 김영춘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산 발전의 시간표를 확정하겠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해냅니다. 저 김영춘이 이제 부산을 살리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꿈입니다. 저 이 꿈에, 이 도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따내면서 양강 구도를 벌이게 됐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정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처장은 먼저 부산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서로 존중받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와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3파전이 벌어진 당내 경선에서 김 후보는 67.74%를 득표해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부산을 살리는 해법을 찾았고 한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메가시티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의 의혹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논쟁 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다만 공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가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을 두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일찌감치 본선에 진출한 박 후보는 명예선대위원장을 위촉하고 고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는 등 굳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 후보 역시 가덕도 신공항 완성,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을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의 근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세운 말과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은 정부가 되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후보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김영춘 대 박형준의 1대1 구도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주말을 지난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지난 몇 주간 영도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늘었는데 이제 서구로 지역 감염이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감천항에서 병원 그리고 직장 감염자까지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영도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67명. 하루에 7명이 확진되는 등 2월 중순 들어 확산세가 두드러지다 다행히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영도구와 인접한 서구에서는 3월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8일 5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며 기존 확진자를 포함해 총 1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에 있는 공동 어시장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1명과 가족 1명 등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감염자는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추가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 소재 병원은 영도구 주민보다는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퇴원 환자 목록을 보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양쪽 구를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지역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석 달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무증상 등 기존 확진자와 역학적으로 관련 없는 확진자 37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영도구 검사소의 경우 열흘 동안 확진자 7명을 찾아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 임시 선별검사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지역 백신 접종은 44%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총 258건입니다. 부산시는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기장군이 정관 보건지수 선별검사소를 코로나19 종시까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고회에서 백신 접종과 함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별검사소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정관보건소 선별검사소는 부산시 자체 운영이 종료되자 지난 2월 22일부터 기장군에서 전액 군비를 투입해 운영 중입니다. 정관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6,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됐습니다. 9일부터 부산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석 달 만에 부산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원칙이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이거나 의식이 불명할 경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의료진의 허가 아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회 날짜로부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확인돼야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비접촉 면회는 사전 예약을 한 뒤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에 따라 환자와 가림막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2021년도 본 예산안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 논의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여야 의원 간의 벼랑 끝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례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심의 의결을 위해 본회의가 열린 상황.
임시회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3일 예산안이 확정됐어야 했지만 사흘을 연장하고도 여야 의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에 오르지 못한 예산을 본 회의장에서 바로 논의한 건 해운대 구의회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이틀 밤낮을 거쳐서 토론했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회기 속에 8대 의회라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조차 제출 못한 이런 부끄러운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벼랑 끈 예산안 합의를 이뤄냈는데 쟁점이 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장상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 내에서는 사업 실효성 등을 이유로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회에서 1시간여의 정회까지 마지막 진통 끝에 장산 정상의 안전시설 설치와 장산숲 관리소의 편의시설 정비, 현장 근로자 대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됐습니다. 반면 장산마을 생태복원과 명품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주민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장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장산 구립공원이 추진 중인데 일부 사업에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달맞이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재데크 유지 관리와 정비, 운촌항에서 동백교까지의 해안 산책로 조성과 관련한 예산도 기사 회생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관련 예산은 보험금 지급이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극심한 진통을 겪은 추경 예산안 심의와 달리 의미 있는 조례가 줄줄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해운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교복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의원 간 의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회 운영에 있어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 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라는 시간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부산시 비대면 주간정책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이후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할 수 있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나 환경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공항 건설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와 북항 재개발, 동남권 메가시티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가덕 신공항 추진 과정을 부산의 현안과 함께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이 올해부터 4년 동안 지스타 개최도시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지스타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스타 개최도시 선정심사를 진행한 결과 8일 부산이 차기 개최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차기 개최도시 유치기간은 2년 동안 행사를 연 다음 중간평가를 거쳐 2년 더 연장하는 방식에서 4년 개최 이후 평가를 거쳐 4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재유치로 부산은 지난 2009년부터 2028년까지 연속 20년 동안 지스타 개최도시가 됐으며 사실상 지스타 영구 개최지에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시는 주행사장인 백스코 이외에 기존 2곳이었던 서브 전시장을 8곳으로 늘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에서도 지스타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